안녕하세요. 위스키를 이야기하는 남자 위기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아지오 로컬 위스키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시청 시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10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느라 일주일가량 자료를 모으고 편집을 하고 목소리를 녹음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눈 녹듯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기분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 골든블루 로컬 위스키에 대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골든블루는 수석 밀레니엄이라는 업체를 통해 국내에 출시하게 되죠. 출시 당시 골든블루 12년과 17년을 출시하였고 출시부터 두 가지 파격적인 행보를 펼칩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 도수 36.5도로 출시된 점인데요. 그 당시 국내 로컬 위스키는 모두 40도였죠. 골든블루가 알코올 도수 36.5도로 출시되면서 제품 유형은 위스키로 표기할 수 있었지만 제품에 스카치 위스키라고 표기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는 영국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서 알코올 도수 40도 이상에만 스카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때문인데요. 처음 출시 당시 36.5도는 위스키가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죠. 저 역시 그 당시에 골든블루? 저러다 사라지겠지. 국내 기업에 의미 있는 도전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골든블루는 한국 사람들의 술자리 문화 중 첫 잔은 스트레이트 잔으로 마시는 음용 습관을 파고들었습니다. 40도와 36.5도, 3.5도의 알코올 함량 차이가 희석해서 마실 때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스트레이트로 마실 때는 독함과 부드러움이라는 두 갈래길로 나누어 놨네요. 그리고 두 번째 파격적인 행보는 골든블루 17년이 병색에 가려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골든블루 출시 당시 2009년 국내 로컬 위스키인 윈저 임페리얼은 술의 색과 술의 양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했고 스카치 블루 역시 술의 색은 확인하기 힘들었지만 술의 양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병으로 생산되었죠. 저는 요즘 골든블루 직원들과 소주 자리를 한 번씩 하다 보면 출시 당시 저 두 가지 요인이 지금의 골든블루가 있게 해준 큰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36.5도로 출시된 부분은 이해가 갔지만 두 번째 병이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을 찾지 못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따르다가 술이 안 나오면 한 병 더를 외치는 습관이 주점업주들이나 마담들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손님이 좋아하는 제품보다는 업소 매출을 상승시켜주는 제품을 집중적으로 권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골든블루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2010년 제품이 불투명으로 제작되었을 때 주점업주들이 더 선호한다는 결론을 내렸을까요? 투명한 병이었던 골든블루 12년을 불투명한 병으로 재출시합니다. 그리고 또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데요. 로컬 위스키 대부분이 12년, 다음 17년, 다음 21년 연산으로 올라가는데 골든블루는 22년 제품을 출시하게 되죠. 골든블루는 출시 이후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로컬 위스키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품 출시 3년간 시장 점유율 10% 미만에 만족해야 했고 일부 매니아들이 마시는 술로 인식되었죠. 2012년 골든블루는 엄청난 기회를 잡습니다. 시장 1위 업체인 디아지오사의 기습 가격 인상으로 윈저 제품 불매가 일어났으며 부드러운 제품을 찾던 고객들이 골든블루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 자릿수 시장 점유율에 그쳤던 골든블루가 윈저 불매로 비어버린 유흥업소 냉장고를 채우기 시작하죠. 이때 골든블루는 말 그대로 떡상이었습니다. 물론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겠죠. 2012년부터 골든블루는 매년 급성장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2012년 말 또 한 번의 파격 행보를 보입니다. 골든블루 12년 연산 표기를 과감하게 빼버리고 골든블루 사피루스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연산 표기 관련 내용은 제 채널에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로컬 위스키를 구분할 때 12년, 17년, 21년 산처럼 연산을 부르면서 그 가치를 매기는 한국 시장에서 무연산 제품으로 골든블루 사피루스를 출시한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도박이었을 겁니다. 무연산 제품이란 연산 표기를 하지 않은 위스키를 이야기하는데요. 낮은 연산을 많이 넣다 보니 연산 표기를 할 수 없다는 측의 의견과 한국 위스키 시장은 연산 표기보다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블렌딩 기술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대립했었죠.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술은 기호식품이다 라고 생각하며 개인 취향이 존중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할게요. 2014년 골든블루 사피루스의 판매 상승에 힘입어 골든블루 17년 역시 연산 표기를 빼고 재출시하게 되죠. 이 제품이 골든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사피루스와 다이아몬드 둘 다 연산 표기가 없는 제품인데 어떻게 12년과 17년으로 판매할 수가 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골든블루 사피루스와 다이아몬드를 12년산, 17년산이 아닌 12년급, 17년급으로 소개하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산자와 급자 하나의 차이가 시장의 궁금증을 잠재워버렸죠. 용주점 또는 바에서 음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산이나 급이나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나 보네요. 2014년 다이아몬드 출시에 가려져 잠시 나왔다 사라진 골든블루 라임도 이때 출시되었죠. 골든블루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출시 후 음용해보니 위스키 맛의 끝에 오는 독한 맛을 잡기 위해서 라임 향을 첨가한 것 같은데요. 한 잔 마시면 가글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신기한 제품이었습니다. 입안이 개운해져서 좋긴 하지만 다시 마셔보고 싶지 않은 제품이네요. 2016년 골든블루사는 다시 한번 골 때리는 행보를 보입니다. 국내 위스키 업체 최초로 화이트 위스키 팬텀 더 화이트를 선보이죠. 화이트 위스키란 보드카처럼 맑은 색을 가진 위스키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양주 또는 위스키라고 떠올릴 때 보통 노란물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죠. 보드카처럼 투명한 색의 맛은 위스키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저도 이 제품을 시험해 봤는데요. 눈 감고 마시면 위스키고 눈 뜨고 마시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도 출시 후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제품이죠. 골든블루사에서 크게 비중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골든블루사가 항상 파격적인 행보를 한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6년 팬텀 시리즈 중 팬텀 더 오리지널이 출시합니다. 경쟁사인 디아지오사의 WIS 7팩이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보이자 골든블루사에서는 7팩 받고 8팩이라는 정책을 팬텀 더 오리지널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위스키는 한 박스에 6병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공식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여담이지만 국내 위스키 업계가 자사제품 점유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위스키 구매 시 박스당 리베이트를 과열 경쟁한 시점이 이때부터가 아니었나 싶네요. 2000년대 중반 제가 위스키 영업을 처음 시작하던 시절 흔히 말하는 유대관계와 지인 영업 등의 인간적인 영업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시기였죠. 리베이트를 얼마나 챙겨줄 것인가가 어떤 위스키를 선택할 것인가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2018년 골든블루사는 팬텀 더 오리지널 17을 출시합니다. 팬텀 더 오리지널이 시장 진입에 성공하자 17년급 제품도 생산 유통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골든블루 라임에 이은 두 번째 플레이버 위스키라고 하네요. 제가 골든블루 라임 시음 후 충격이 너무 컸던지 아직 팬텀 더 오리지널 17을 마셔보지 못했습니다. 꼭 마셔보고 리뷰 올릴게요. 2019년 골든블루사는 12년급 위스키 팬텀 더 리저브를 출시합니다.
현재 출시 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시장 반응을 확인하기 이른 상황이며 이 제품도 꼭 마셔보고 리뷰 올릴게요. 골든블루사는 출시 이후부터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로컬 위스키 시장 점유율 70% 정도를 윈저와 나눠 가질 정도로 큰 영향력 있는 업체로 성장하기까지 그동안의 무모한 도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멘트를 남기고 싶네요. 오늘은 골든블루사의 로컬 위스키를 알아봤습니다. 그들의 기괴한 행보만큼이나 이야기할 것이 많다 보니 기획했던 시간보다 길게 영상이 나왔네요. 다음 시간은 우리나라 로컬 위스키를 대표하는 브랜드였죠. 임페리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다면 더욱 신명나게 영상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